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3년 전에 넘어와가지고 그 앱 택시에서 지금 엔지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영어를 그치. 못해도 괜찮나요? 1억 3천 정도 오퍼 받은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 SDS에서 7천 가까스. 아시안이면은 싱가포르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영어만 어느 정도 숙달되면 바로 일을 하라고 난 얘기를 해. 여기 베네핏 진짜 큰 거 하나 있잖아. 뭐, 이게 한 가지 이제 약간 포인트아웃 해주고 싶은 부분은, 음, 나도 그랬지만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영어인 거잖아. 그치, 영어를 그치. 못해도 괜찮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가 괜찮나요? 했을 때 그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예전에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였던 것 같아. 막 1%? 어, 그러니까 음,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이제 영어가 좀 더 중요했었을 때겠지. 근데 지금은 음,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화나 이런 그런 커넥티드 되는 게, 세계가 커넥티드 되는 게 정말 different, another level로 지금 커넥티드 되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영어는 정말 이제 뭐 정말 필수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1%만이 외국에서 일했던 게 지금은 한 막 10% 가까이 같이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니까 영어에 대한 음. 기대치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기대치가 훨씬 낮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아. 토너런스나 음. 내가 이 영어 이 정도만 해도 얘랑 같이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음, 중요성은 확실히 외국에서 일하면서 훨씬 음. 준 것 같아. 예전보다도. 확실히 싱가포르는 그런 톨러런스가 좀 더 커서 사람들이 그냥 영어 못해도 의사소통이 되면은 오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음.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약간의 좀 더 베네핏 같은 거라고 봐. 근데 사람들이 이게 겁먹을 게 없는 게, 뭐, 액센트가 익숙하지 않다 뿐이지, 사실 익숙해지면 싱가포르 액센트만큼, 뒤에 들어오는 거 없어. 맞아. 언더스탠드 하기 클리어한 게 음, 없잖아. 맞아. 난 딱 지금은 싱가포르 악센트하고 인디언 악센트가 제일 편해. 인디안 액센트. 팀원들이 인디언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오케이. 금방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더라고. 이제 그랩으로 와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어떻게 지금 되게 싱가포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스티브에게 가장 힘이 됐던 거는, 열등감이었어. 아이러니하게 열등감이었어. 어, 왜냐면은 내가 저 잘 나가는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 그냥 내 커리어가 이랬었다라는 생각과 저 사람은 저 커리어가 저래서였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베이스라인에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치로 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는 걸 느꼈어. 같이 그 스터디를 하거나 발표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는 근데 왜 쟤는 저만큼 좋은 대우도 받고 저렇게 좋은 커리어를 쌓지? 했는데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은 거야.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커리어 패스로 시작을 했고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여태까지 온 거고 나는 그냥 대충 살았으니까는 그냥 이렇게까지 여기로 그냥 흘러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내 자신한테 너무 그 열등감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것과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 서비스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면은 개인의 이제 회사에서 재투자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왜냐면 더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재투자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역량의 성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SI 사업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만들던 거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판에 찍듯이 그냥 만들어서 납품하면은 그걸로 끝. 유지보수는 문제 없기만 하면 끝.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의 성장에 있어서 크게 요구하지 않아. 그냥 이 제품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면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거든. 네가 알아서 해와 회사에서 재투자를 해서 키워줄 게는 엄연히 다른 거야. 이게
나는 브랜드 그렇게 네임이 생각해. 주는 밸류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훨씬 더 또 다른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음, 연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정말 천차만별이 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치, 그나마도 그치. 음,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약간 연봉 체계 그런 거를 흙탕물을 일으키긴 했어. 왜냐면은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기업들의 네임 밸류에 따른 그걸 한 줄로 쭉 셀 수 있잖아. 월급이 맞아, 맞아. 당연히 이름이 더 큰 이름이면 월급은 당연히 더 받을 것이고, 뭐 듣보잡이면 월급을 음, 덜 줄 것이다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아직까지 생각해도 억하면은 되게 약간 억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억은 사실 이제 거의 흔한 단위가 됐잖아. 싱가포르에서는 적어도. 싱가포르에서는 그치. 싱가포르에서는 내가 받는 연봉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균에 가까운 연봉이라고 생각하거든. 외국인들, 엑스패트들 중에서는. 어쨌든 월급이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임원이 돼야만 억대 단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 경력 3년 차부터도 억대에 진입할 수 있는 되게 엄청나게 계층화가 다르게 된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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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물론 나도 되게 사업을 궁극적으로 하고 싶긴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과 사업가 사이에 고연봉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고임금자는 음, 이제 더 이상 억대 단위가 아니고 이게 임원의 3억, 5억 막 이런 게 퍼머넌트 인플로이인데 이런 3억, 5억을 받을 수 있는 인플로이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 음, 음. 굳이 사업 안 하고 그냥 꾸준하게 잔잔바위로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난 좋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연봉을 굉장히 잘 받는 이 고연봉의 인플로이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클래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쁘지가 않거든. 아, 사실 난 이걸 음, 되게 고민했어. 내 사업을 해야 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고임금으로 해야 될지. 왜냐면 고임금자들은 로우 리스크인데,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도 괜찮고, 임금이 존나게 높아요. 이, 맞아. 어, 이 트랙을 한번 타느냐에 안 타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나는 굉장히 에스피레이셔널한 것 같긴 해. 왜냐면 내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고연봉과 로우 음, 리스크를 모두 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알짜 음, 같긴 해. 맞아, 맞아, 정상적으로 맞아.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한국을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 한국을 돌아가면 아직 한국은 그런 그 중간에 이렇게 고액연봉자 층이 되게 좁아. 그리고 뭐 맞아. 텍스도 하고 이게 고액 연봉을 받는다 한들 한국이 그 물가라든지 이런 면에 봤을 때 리빙 스타일이 그냥 내가 그 예전에 한국에서 살던 것과 큰 차이가 안 느껴질 거라는 그 약간의 확신 같은 게 좀 있어.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럴 거면 정말로 많이 받는, 그러니까 한국에 비교했을 때 정말로 많이 받는 싱가포르에서 그냥 내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낫지 않는 인생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것 때문에 한국보다는 싱가포르를 난 좀 더 선호하고 있어, 지금. 운이 좋게 그랩은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땐 트랜스포트만 했었으니까는 그 굳이 트랜스포트만 할 거면 이제 여기서 좀 커져서다가 다른 데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가 점점 이 서비스 익스팬드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커머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푸드 딜리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를 그냥 그랩 안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야. 파이낸스까지. 그러니까는 이 회사 안에서 그냥 로테이션만 돌아도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인더스트리를 다 경험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굳이 다른 회사 안 가고 어차피 싱가포르 안에서 그랩보다 처우가 더 좋은 회사가 되게 드물거든. 내가 이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는 사실 그랩이 로컬 컴퍼니 중에서는 싱가포르 안에서는 거의 최상위에 가까운 상황이야. 그래서 옆으로 간다 한들 뭐 월급 1,000불 정도 차이는 나겠지.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레퓨테이션 다시 쌓고 그럴 건 없고 내가 가고 싶은 인더스트리가 이미 회사 안에서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직도 그랩이 아닌 다른 회사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사실 여러 나라에서 벌금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 내가 벌, 알기로는 어, 어,
왜냐면은 독과점 상태잖아. 우버가 철수한 이후로 독과점 상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는 비엔남하고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폴 하고 이렇게 네 개 나라에서 벌금을 먹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꾸준히 벌금을 계속 때리는 나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꾸준히. 꾸준히 계속 막 잊었다 싶으면 또 벌금을 때리더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압박이 들어오는 나라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하는 정책이 이제 싱가포르이 먼저 택시 라이센스를 열어줬잖아. 그 우버 그랩을 대상으로. 그걸 하면서 조건부가 뭐였냐면은 택시 기사들에 대한 베네핏 프로그램을 잘 해라라는 거였었어. 그래가지고 그 나도 패신저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할 땐 몰랐는데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니까는 드라이버들한테 하는 베네핏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 뭐 주유 요금 지원도 있고 그 의료 보험까지는 아닌데 의료 혜택이 좀 주는 게 있어. 그리고 뭐 렌탈 차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렌탈 피 론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따지고 있고 지금 코비드 때문에 뭐 렌탈 피 같은 거 못 내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도 또 하고 있어 따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회사 내에서 드라이버들에 대한 그 정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정부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좀 있거든. 정부에서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베네핏 택시 회사들이 하던 베네핏 프로그램들도 너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라라는 그런 일환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 대다수가 따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왜냐면은 실리콘밸리의 그 처우가 정말 넘사벽으로 좋거든. 싱가포르보다? 싱가포르보다 그러니까 캐시는 똑같아. 캐시는 싱가포르하고 똑같거든. 근데 그 스톡 옵션에 대한 부여되는 그 가치가 그 사람들은 한 해 연봉만큼을 받아. 근데 스톡 옵션도 그 사람들 40% 정도를 떼거든. 세금은 40%만 떼도 연봉의 절반을 받는 거잖아 매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이 캐시는 싱가포르하고 똑같은데 그 스톡 옵션에서 주는 베네핏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는 대다수가 결국에는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근데 뭐 지금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엔지니어가 한 명 있어. 그 되게 이게 진짜 지니어스라고 얘기하는 엔지니어가 있는데 내가 걔한테 야 너 왜 실리콘밸리 안 가? 너 능력이면 실리콘밸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싱가포르 PR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에 대한 부여가 없는 이상은 거의 다 넘어가. 아, 근데 사실 세금 혜택 고려하고 그리고 세이프티 그리고 뭐 인종차별 이렇게 기타 등등 고려하면 싱가포르이 진짜 나쁘지 않은 옵션이잖아. 나는 굳이 스톡 옵션으로 재미를 많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시안이면은 싱가포르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맞아. 그 인종차별 때문에 차별 유럽 여행하면서 겪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웨스턴 나라에서 일을 하는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살고 싶은 생각 없어져. 싱가포르이 훨씬 나아. 싱가포르라고 있는 건 아니고 싱가포르에서는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잖아. 국가에서나 나라에서나 회사에서나. 그치. 여기선 인종차별에 인자도 찾아볼 수 없지. 감히 누가 날 차별해. 그치? 그거면 바로 회사에서 여론에서 바로 자르라고 바로 압박 들어와서 회사에서 바로 자르잖아. 그러니까. 얼마 직급이 높이냐에 상관없이. 싱가포르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이지. 세금이 없지. 세금이 아마 그 정도가 나가면은 세금이 많아봐야 한 20K? 12K 정도 할까? 12K. 12K 정도? 2억 받기 전까지 10% 미만이야. 그러면 세금이 10%밖에 안 되는 거네. 미국의 40%에 비해서. 아마 150K면은 내 기억에 내가 그 정도 세금을 작년에 냈는데 12K인가 냈어. 그러면 세금으로 많이 절약을 하고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는 혜택은 인종차별 없고 나 영어 못해도 남들도 영어 못하니까 괜찮고 그리고 주변 국가 여행을 할 때 여행 가격이 싸고 그래서 맨날 5성급으로 가도 20만 원밖에 안 내. 맞아. 20만 원 가지고는 미국에선 모텔밖에 못 가지. 그치.
또 그런 음. 베네핏이 있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싱가포르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좀, 여기 사람들 캐릭터 바이 캐릭터인데 답답한 거 못 참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한 3년을 못 버티더라고. 맞아, 답답하다고. 맞아. 음, 음. 아! 여기 베네핏 진짜 큰 거 하나 있잖아. 뭐, 메이드가 싸다. 그거지. 그거 완전 좋지. 그, 미국에선 근데 이렇게 할 메이드 수 요새 없지. 올라가지고 80K 정도, 800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 요새. 메이드 한 명 한, 800불. 집에서 거주하면서 나의 집안일을 모두 해주는 분이 한 달에 800불. 한국 800불. 돈으로 한 70만 원. 70만 원. 그치. 그것 그래서, 때문에 애 음, 학교까지 싱가포르에 살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메이드 시스템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집들이지. 그치. 그리고 PR이면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애 학교 등하교도 메이드한테 시킨다 그러더라고. 본인은 집 출근하고, 출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였던 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대부분은 남자가 일을 하지만 대부분 H1B의 비자 그 제약이 가족 중에서 딱 한 명만 일할 수 있어. 비자 소유자만. 근데 싱가포르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파트너가 일을 구하기가 좀 약간 쉬운 편이고 비자만 있으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둘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맞아. 보통은 그게 음. 일반적이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야. 한 사람당 주는 그 급여의 금액이 크니까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금전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비용이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간에 오면은 영어만 어느 정도 숙달되면 바로 일을 하라고 난 얘기를 해. 음. 만약에 인터뷰를 봐서 나한테 오퍼가 나왔을 정도면 걱정하지 않고 와도 맞아. 되고, 사실 영어 걱정을 해서 뭐 지원도 안 한다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보다 액션을 했으면 좋겠어. 나 그것 때문에 처음에 넘어왔을 때 레퍼를 되게 많이 줬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를 안 하는 거야. 나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어요라고 상담이 와서 상담을 해줬는데 그 다음 액션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레주메 들고 오면 상담해주겠다고. 영문 레주메 준비해 오면 상담해주겠다고 난 그래. 그래서 그다음 음, 너무 그게 노이즈가 너무 많아. 아니 저 사람한테 뭐 설명해 주려고 내가 1시간을 넘게 썼는데 그 다음 액션이 없어. 지원했냐? 아직 영어가 안 돼서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나한테도 막 뭐 PNG 어때요? 막 어떻게 인터뷰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원도 안 하고 그거를 물어보면은 음, 적어도 인터뷰 단계는 가야 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지. 인터뷰도 가기 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액션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액션을 하지 않고 음, 고민만 하면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 맞아. 그리고 그냥, 내가 아무리 음, 조언을 해준다 한들 인터뷰 단계도 못 가면 그게 다 허사야.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었던 분 한 분이 있는데, 신입이었는데, 한국에서 커리어를 아예 쌓지 않았어. 엔지니어인데 학원 기술 개발자 학원 출신이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서 구하려고 이제 잡을 못 구해서 싱가포르에 와서 잡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그냥 싱가포르로 넘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음, 링크드로 막 회사를 아무것도 경력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제 그랩은 주니어는 약간 NUS 같은 로컬 대학교에서 컬리지 나온 사람들 위주로 뽑거든. 아니면 로컬 사람들 위주나. 그래서 그랩은 안 되는데 내가 그 회사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 붙었어. 두 개인가? 어, 붙어가지고 비자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사태가 나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거든. 대신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리모트로. 한국 오피스 직원으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상황 완료되면 넘어올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짜로 오는 사람들은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는데 액션 없이 그냥 막 물어보다가 영어가 좀 안 돼요라고 영어가 때문에 좀 고민 중이에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나 커트해버려. 음,